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해보게 됐었고, 그게 아마 석회화가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잘 치료를 하셨다니까, 운동요법에 의해서 어떤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무선을 하게 된 동기는, 당국이 5살? 6살? 그때부터 기억나거든요. 5살, 6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이 이제 일본 사택,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연립주택 같은 형태예요. 일본식 집인데, 일자로다가 쭉 돼 있는 집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집이 더러 있었거든요, 서울에도. 근데 그 안방이 굉장히 커요. 그다음 다세미로 돼 있고, 바닥이. 부엌을 쭉 내려가서, 부엌 내려가는 밑으로 이렇게 지하처럼 내려가요. 그 구조가. 그런 집들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마루는 이제 조그만하고, 마루 열면은 창고가 되고, 또 방공호 비슷하게 되고, 옆에 방은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런 형태예요. 안방 굉장히 큽니다. 창문도 굉장히 크고, 아마 일본식, 그게 뭐 군산 가면은 그런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 진공관식 라디오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진공관식. 근데 그게 그때만 해도 일반 다른 집들은 라디오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만 있었어. 그래서 그 연속국 같은 거를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으로 들으러 왔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킬려면은 걸상 갖다 놓고, 그때 당시에 걸상은 크지도 않아요. 동그란 의자인데, 그거 이렇게 놓고, 거기 딛고 올라가셔서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왜 선반에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일본식 집은 또 이게 고가 높아요. 이 한국식 주택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데 그걸 이제 틀면은 이제 다이얼 돌리면 특수형 주파수에서 연속극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저녁 7시, 8시 이때에 시간적으로 봐서는 그거 이제 들으시러 이제 오셨는데, 그 라디오가 막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는 그 라디오가 단스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장 비슷한 건데, 높이는 걸상만 넣으면 조금만 놔도 올라가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걸로 옮기면서 옆에 그 밴드 스위치가 있는데, 그건 중파하고 아마 단파일 거예요. 옆에 그 나셔널 건데, 내 기억에는. 그래서 그거를 그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그 소리가 나니까, 사람 소리가 나니까 저 안에 사람이 있냐고 내가 물어본 기억도 나요. 저 안에 조그만 상자인데 거기서 사람 소리가 나오니까 꼬맹이가 호기심에 궁금해서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저 안에 왜 사람들이 많이 있냐, 그렇게 내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없을 때 틀고 옆에 스위치를 막 호기심에 막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라디오가 안 나와.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그 스위치를 만져서 옆에 밴드 전환 스위치를 만진 거예요. 중파하고 단파를. 그러니까 단파에는 안테나가 외장 안테나인데 와이어 안테나를 쳐야 되는데, 중파는 루프 안테나가 그 안에 탑재가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느 날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만졌냐 안 만졌냐 물어봐요. 그래서 혼날까봐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파사에 그걸 맡기라고 그래서 보자기에 싸갖고 갖다 준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리비가 200원인가, 내 기억에는 한 2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200원. 200원인데,
수리 기간이 한 4, 5일 정도 걸렸던 거였어요. 4, 5일. 며칠 있다 오라고 했거든요. 며칠 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갔는데, 그 수리비가 그때 얼마냐고 하니까 2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서 200원을 갖고 와서 그걸 주고 내가 들고 온 적이 있거든요. 기억에. 그래서, 그런 거에 호기심이 이제 많이 이제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얘기인데, 그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친형님이, 나하고 나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10살. 근데, 광성라디오를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예요. 국민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원석 있죠. 광성이 다이오드가 가공되지 않은 원석. 원석이니까 양쪽 리드가 없잖아요. 순방향, 역방향이.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코일선으로 방석에다가 얽히설키해서 무슨 반창고 테이프 같은 거 비슷한 걸로 이렇게 감은 기억이 나요. 우리 형님이. 그래서 그거를 크리스탈 이어폰 하나 하고, 거기에 바리콘은 없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간편 광풍라디오예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100피코일 거에 노랗기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품은 일제로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한전전기, 중성선에다가 아마 연결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그 안테나 대용으로. 그래서 소리가 이제 중복이 되지만 이제 동조가 안 되니까. 그래서 KBS하고 뭐 극동방송인가 막 그럴 거예요. 내 기억에는. 그게 나왔어요. 소리가 크게. 이거 KBS가 아주 컸던 것 같고, 기억에. 근데 형이 그걸 막 시험을 할 때 내 옆에서 들어보자 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중복은 되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 형님이 끝내고 나서, 손이 닿는 어디에다 놓았어요. 그걸. 내가 이제 잘 봤거든요. 근데 우리 형이 없으면은 나도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참 망가뜨린 거야. 조작을 하다가 꺼내갖고, 배선이 꼬맹이가 뭘 압니까? 봤던 건 있지만은, 하다 보니까 막 분리가 되고 다니까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한테 신나게 터졌어요, 신나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점에 동네에, 우리가 살던 동네에 우리 형하고 나이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 형들이, 롱아이어, 또 루프 안테나 계열로, 열십자 타입으로 해서, 루프 안테나를 갖다가 코일로다가 거미줄처럼 못을 갖다가, 스프레더에다가, 나무 스프레더에다 이제 간격을 띄워서, 못을 갖다 쭉 이렇게 받고, 반대쪽에도 쓱 받고 하면은, 거치할 수 있는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간격에 감으면 루프 안테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마 끝에 그걸 달아매고, 그 와이어를 끌어다가 광성 라디오 내지는 단파 라디오에다가 연결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추어 햄에, 영향을 끼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당국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광성 라디오 만든다고 5학년 때 시도를 했었거든요.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렇게 해서 야외에 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루프 안테나는 간단히 만들어가고 동조 회로가 없는 광성 라디오를 만들었었어요. 그 회로가 간단하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도 어떻게
그런데 호기심이 많았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바리콘하고 동조 코일을 감아서 업그레이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성 라디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음기도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녹음기도 이제 부수적으로 녹음하고 리플레이 시켜서 나오는 음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BCL을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해외 단파 방송을 아마추어 햄을 하기 전에 입문 아닌 입문을 했죠. 입문 아닌 입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유전국 방송, 그 대만입니다. 지금 대만. 옛날엔 BCC인가 그랬었어요. 그게 지금은 RTI인가 그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자유전국 방송을, 한국어 방송을 이제 들었고, 일본의 NHK 국제방송, 한국어 방송을 들었고, 그때는 주파수대가 6메가대일 거예요. 기억에 6메가대. 7메가대도 있었는데 6메가대에서 이제 수신을 했었고, 미국의 VOA 방송도 들었고, 아프리카 방송도 들었거든요. 영국 BBC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베리카드라고 해서 이제 아마추어 햄에서는 QSL 카드죠. 그거를 몇 번 받은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일요일날 아마 수신자 리포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 낸 나라, 사는 곳의 도시, 주소, 또 리포트 낸 사람의 이름, 그렇게 그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포로 해서 수신감도 관련해서 아나운서가 멘트를 했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파 라디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마추어 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은 복조가 안 돼서 웅얼웅얼 돼서 그 수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복조가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알게 되면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그만 거 있죠? 포다블용 손바닥만한 거. 그거는 옛날에는 샤프, 소니의 뭐더라, 하여튼 일제인데, 또 국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부 발진해서, 콜렉터에서, 발진 대력을 끄집어내서, 배선 하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파 라디오, 안테나, 쪽에 유도 결합을 시켜서 그걸로 BT음을 내는 거예요. 그걸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웅얼웅얼된 데에다가 BT음을 내서 메인 다이얼을 미세하게 아주 샤프하게 살살 좌우로 돌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복조를 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신을 하면서, 그때는 큰 신호만 그렇게 됐죠. 그 당시에는 큰 신호. 작은 신호는 복조하기에 좀 불리했었고, 크게 들어왔던 신호를 그렇게 복조로 해서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밴드 스프리드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병렬로 바리콘을 하나 크게 붙여서 미세 조정하게끔 좀 더 원활하게 그렇게 해서 발진음을 갖다 유도 결합해서 하면은 바리콘으로다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던 거죠. 그거를 하면서 서울 마포에서 부가현동에서 이제 신촌 넘어가기 전에 그 마루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아현동하고 저 신촌 대흥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서 우측으로 가면 이제 저기에요. 미리에 들어간 입구인데 거기에 기독교 회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기독교 회관. 거기에서 서울 아마추어 라디오 클럽이라고 SWL 입문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카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전자과학지를 통해서 회원 모집을 했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가 그때 회원이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당국 기억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갖고 그 단파 라디오 수신에 관련된 정보, 또 기술에 대한 교류, 또 아마추어 헤매에 관련해서 수신기 구입에 관련된 정보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그러면서 그때 사무실이 한남동에 있는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남동에 있는 회원집에서 BC 342를 갖다 놨었어요. BC 342. TS 352 테스터가 하나 있었고 BC 342 수신기가 하나 있었고 안테나는 와이어 타입으로 롱와이어 타입 하나 간단히 설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모임이 다음에는 기독교 회관에서 이제 한남대교 건너가면 이제 우측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이제 미국의 이민간 HM1 리마넨시에 이진교 M집이 그 동네거든요. 이진교 M 동네가 그 동네인데 그 근처 언저리에 있던 회원집에 한 집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거기서 이제 서울 근처에 있던 회원들은 거기에 이제 모임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아마추어 스테이션에 찾아가는,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SK 하신 그때는 동대문구 전농동인가 HM1 알파 빅터 OM님이 사셨거든요. 거기도 간 기억이 나고 그때 회원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SK한 그 친구들 SK죠. HM1 인디아 줄리엣 IJ 그 친구도 그 회원이었었거든요. 거기 그 친구도 회원했었고 대구의 HM5 인디아 줄로 인디아 제브라 정찬익 OM도 이제 회원이었었고 그때는 이제 개국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HR 알파 킬로 줄리엣 박연호 OM도 이제 그 멤버였었거든요. 박연호 OM. 그리고 여기 최근에 안산에서 나오는 HR2 알파 호텔 리마 그 친구도 그 회원이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때는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진 찍은 게 옛날에 그 당시에 찍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있고도 이장신이라고 HL은 ISN인가 그래요. 콜트라인인데 기억에는 나중에 개국을 했는데 HL은 인디아 시에라 노벤바 그 친구는 저기 미아리 근처 넘어서 있더라고요. 한번 아이볼 하자고 했는데 못했어요, 여태까지.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친구 SW 카드도 갖고 있거든요. 73년도인가 언제 발행한 카드인데,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아주 몇십 년 만에 또 나중에 이제 소식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남유철이라고 세계로에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는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인가 했었어요. 남유철이라고. 근데 콜사인을 내가, 그 친구가 H는 알파로 나가는 콜사인인데, 그 친구가 이제 세계로에 살았고, 그 다음에, 회원 중에, 또 있는데, 기억은 지금, 조금 더듬어 봐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누굴 만났냐면은, H는 알파의 고양키, H는 AY, 김응한 OM을 이제 그때, 만났었고, H는 HG, 김우용 OM님도 그때 만났었거든요. 그때 그 AKJ가 상도동에 살았어요. 상도동. 그 다음에 AYOM도 상도동. 그 다음에 HGOM은 숭실대인가 다녔는데 나중에는 저 응암동으로 다니 QSY 집이 해서 거기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AYOM하고 그때 수신기가 R390이었었고, 송신기는 아마 807인가 6146 싱글로 해서 전신으로 해서 개굴 HGOM이 아마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여기 노량진에 HM은 호텔 양키인가? 김현준 OM이 이제 거기 살았거든요. 노량진에. 노량진역 가기 전에 근처인데, 거기 갔던 기억도 나고, 석석동에, HM은 HP, 주충길 OM이 이제 그 중앙대 앞에 살았는데, HM은 HP, 거기 갔던 기억이 나요, 거기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뭐부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마추어 햄을 입문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SARC라고 가입 원 있죠. 그것도 내가 갖고 있어요. 하나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봉산에도 웃기는 거죠. 도봉산에도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SARC 요즘 얘기하면 익스페디션인데 그때는 전부 다 SWL이니까 각기 자기가 선호하는 그때는 워키토키도 갖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플랜카드에 그 모임의 성격에 적어서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도봉산 그 입구 언저리인데 거기서 한 10명 정도는 왔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한 10명. 거기에 IJ, AKJ, 또 개국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떤 그런 사진 자료가 지금도 있어요. HL3PH, DS1SSB. 예, DS1SSB, 여기는 HL3PH입니다. 예,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너무 편하게, 편하게, 잘 담고 있습니다, 형님. 예, 오늘은 2026년 1월 20일, 오후 4시, 5시가 다 되는 시간에, 오산에 계시는 그 DS1 SSB 정형근 OM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 OM님은 기억 주머니 넘버원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신지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OM님.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좀 이제 되짚어 보면은 다이얼을 돌다 보면 웅얼웅얼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 AM 모드에서 SSB가 들릴 경우에 아마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날 텐데요. 아마 VF4 말고 BF4를 이제 쓰시다가 밴드 스프리드 방식으로 이제 바꿔서 하셨다는 말씀까지 잘 들었는데, 예전에 그 AM 모드에서 이제 SSB 모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무선이. 혹시 AM에서의 그 교신은 들어보시질 못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듣고 싶고요. 그리고 SARC가 오연이 거기서 출발하셨구나. 그럼 전자과학이 그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역할을 좀 해준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HM1-2896 오연님 SW 번호인데요. 그러면 이때 아지트의 BC342 말고 개인적으로 보유하시고 카드도 발행을 하셨는지, 보유하신 뭐 수신기 같은 게 그때는 어떤 거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 얘기를 먼저 조금 듣고 싶습니다. DS1 SSB HL3P 저바. 그래서 HS 에코 파파 호텔 DS1 SSB. 예, 그 리포트를 초기에는 일제 그 다파 라디오 에다가 그때 주파수가 3에서 한 12메가, 당국 기억에는 3에서 12메가군요. 주파수 레인지가 그게 분이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3.5메가는 국내에서 내는 신호가 거의 없었고, 40m 밴드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7050에서 주로 많이 냈었어요. 신호가, 국내 로컬 신호가. SSB에서는 7050 이상에서는 신호를 안 냈거든요, 국내국들이. 그래서 주로 토요일날도 아니고 일요일날 신호를 내면은 한 10곡? 한 10곡 정도는 냈었어요. 그때 HM1 알파 쿠벡, HM1 알파 빅토리아, OM이 이제 신호를 내셨고, 그 다음에 A콜 중에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B콜에서는 다 부산에서 그 부부엠이 났었거든요. 부산 HM5 브라보 콜사인이 그 생각이 안 나네요. 부부엠이신데 가끔 냈었고, 그리고 이제 B콜에서는 성북동 삼선교 지나서 해아 로타리 지나면은 바로 첫 번째 정류장 옆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HM1 브라보 김영걸 OM댁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큐피컬 거즈 트웰리멘트 대나무 스프레드에다 만든 그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그 OM이 신호를 잠깐 내다가 이제 이민 갔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브라보 오스카, HM1 브라보 오스카, ESOM이 이제, 그때는 거기가 성수동인가 그럴 거예요. 내 기억에는 성수동. 성수동에서, 에스트라인하고 KWM2A. 그 라인으로 해서 신호를 냈었거든요. 브라보 오스카 OM이. 그 수신했던 기억이 나고, 그 뒤에 C콜은 차리 오스카, HM1 차리 오스카 OM이 이제 KWMPA로 신호를 냈었고, 근데 그 HM1 차리 오스카 OM이 그 내기 전에는 이제 그 72년도인가 3년도인가 이제 폐곡이 돼서 그
그때는 원래 자기가 썼던 콜을 갖다 환원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H.M.1 인디아 차리인가 그 콜로 개국을 했거든요. H.M.1 인디아 차리. 그래서 그때 5년인가 몇 년 동안 H.M.1 인디아 차리로 다 신호를 냈었거든요. 그러다가 77년도인가 8년도인가 언제 환원이 됐어요. H.M.1 차리 오스카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밴드 스프리드 방식으로 했던 거는 오고 싶어해서, 그 투나리스타 라디오에서 콜렉터 발진해서, 따와서 유도 결합을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다가 그걸로 리포트를 냈거든요, 실제로. 근데 리포트 낼 적에 카드가 관제 엽서에다 했었어요, 당국이. 초기에는 관제 엽서. 그때가 관제 엽서가 그때 3원인가 얼마 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3원인가. 2원인가 3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이제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가성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무인은 아니고 고무인 비슷하게 H.M.1 2896을 크게 형상화 시켜서 그걸 뭘로 뿌렸더라? 그렇게 해서 그 마치 스탬프 찍은 것처럼 그게 지금 제니스 라디오에 저 창고에 있는 제니스 라디오 못 쓰지만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찍어 놓은 게 내가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카드에다가 QSL 카드를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내서 HM QSL 카드를 받은 게 A콜, B콜, C콜 해서 G콜, H콜, I콜 까지는 내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K, J, 쭉 나와서 받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아마 G콜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GA, GD, GD가 지금 저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사시는 킬로 에코 6 양키 차리. 백우현 OM님 콜이 이제 H.M.1 줄리엣 델타인데 그 카드는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GN 이용 OM님도 내가 카드가 받은 적이 있고 본인이 나중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는 기억이 아마 안 났을 거예요. 내가 이제 받은 카드를 사진 찍어서 보내면 깜짝 놀랬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H.M.1 에코빅타, 종로 5호에 살았던 H.M.1 에코빅타, OM도 최철길 OM이신가 아마 그래요, 성함이. 거기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고, H.M.1 FM, OM, 배원근 OM 카드는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고, 또 H.M.1 골프라고 있었거든요. 홍창기 OM이신데, 홍창기 OM이 FT200을 그 당시 썼는데, 그 카드 받은 적이 있고, H.M.1 GQ, 조성백 OM, 원효로에 살았던, 지금 미국 뉴욕인가 어디에, 이제 그 뒤에 이민 가서, 아마 인쇄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2엘리멘트 카드에 HW100, 시스키트에 HW100으로 신호를 냈는데, 그 카드 받고, 그 동네에 H.M.1 델타 양키라고 있었어요. 이봉헌 오임님 집이 거기였었거든요. 용산경찰서, 옛날 용산경찰서 옆인데, 남영동에 원효전파사를 또 운영을 했었고, DY 이봉훈 OM이 그런 기억도 나고, 당국이 로켓이 마포구 아현동이기 때문에 마포의 그 H.M.1 파파리마 78년도인가 9년도인가 개국한 골인데, 임덕근 OM이 이제 그 있었고,
HM은 노벤버 라디오라는 곡도 있었거든요. NR 전용가 막 그렇게 이름이 거기에 이제 콜린스 업무용 30 무슨 30S1인가 그 모델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송수신 세트가 전화기 세트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그걸 실메가로 개조한 거를 인버티드 V에 이제 신호를 냈던 적이 있었고, 우리 집에 갖고 오니까 거기도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맹에 누구죠? 그 직원으로 관여했던 OM이 원효로에 살았던 OM이 골사인이 생각이 안, 아마 OM은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 콜사인이 뭔데 콜사인이 H시험은 경화 있죠. 그 생각이 조문호 OM이네. 조문호 LW H시험은 리마 위스키. 그 조문호 OM이 그 원효로에 살았거든요. 저기 GQ DYOM 동네에요. 그 옆 동네인데, 그때는 그 친구가 개국 안 했을 때예요. 그 2층 집에 살았는데, 한번 자기 집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놀러. 그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개국하기 전인데, 이것저것 점프가 꽤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땜쟁이 스타일인데, 하여튼 종문호의 집에도 내가 간 적이 있었어요. 언제 교신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고, 박영소엠은 이제 원효로 저 한강변 쪽에 이민 가기 전에 거기가 원효로 무슨 아파트인데 거기에 살았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추어 해물 전자과학기를 통해서도 영향을 많이 끼쳤었고, 그 양도난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연맹 카알제에도 양도난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좀 된 게 전자과학계 양도난입니다. 그래서 그 핸들도 많이 거기에 이제 사고 파는데 올렸었고, 그 중에 HM5 HD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김덕치랑인가 아마 이름이 아마 그러신데, 울산 MBC에 아마 근무를 해서 개국을 했던 OM인데, 그때가 1974년도인가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 이제 송신기 크리스탈을 구한다고 해서 당국이 갖고 있던 7010인가 내 기억에 7025인가 10인가 그러는데 그 크리스탈을 구한다고 그래서 당국이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송신기 이게 전역 차지 브레이크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뒤에 이제 수신기가 이제 뭘로 업그레이드가 됐냐면은 BC342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BC342. 그때가 1973년도입니다. 1973년도. BC342로 본격적으로 이제 햄 수신을 하면서 PCR도 이제 그걸로 수신을 했는데, 그 감동이 이제 좋아요. 고주파 342가 고주파 1단인가 2단인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감도가, 대역은 좁지만은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걸렸네요. HS, EPH, DS1, SSB. DS1 SSB HS3PH입니다. 예, 오엠님. 아이고, 오엠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오엠님 얘기 이외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얘기해도 그것만 해도 뭐 시간이 아마 꽤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해님한테 자주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오늘은 뭐 저녁 브레이크도 걸리시고 하셨으니 제가 2편으로다가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국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테르브렐 상황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정도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그 저기 단파 라디오에서 이제 겨우 BC 342로 넘어왔네요. 제가 또 여기에 꼬리를 물고서 여쭤볼 게 몇 개가 있는데 메모를 해놨고요. 다음번에 또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그거 잘 정리해서 이어서 또 의원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다음에 한번 더 뵙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AM 모드를 운영하는 햄은 일단 의원님 시대에도 일단 들을 수는 없으셨던 것 같네요. 저번에 그 HM1 CR 그 오티님하고 얘기하다가 AM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원님. 예, 오늘 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다른 분은 이제 그 다음에 뭐 물어봐야 되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은 알아서 척척 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고 했습니다, 의원님. 저녁 맛있게 드시고, 그러면 다음번 또 한번 자리 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DS1 SSB HL3PH 오바. 예, HL3PH DS1 SSB. 그 AM은 마포구 아현동에서 냈던 브라보 콜 중에 한 분이 있었거든요. 한두 분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턴테블에 레코스판을 갖다 푸는 곡이 있었어요. 당국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AQ 박성근님도 아마 진짜 AM을 냈었거든요. 잠깐. 그때가 72년도 그때 언저리거든. 71년도, 2년도 그때. 그리고 아까 부산에서 부부해물에 있던 콜이 HM5 브라보 폭스, 브라보 골프. 아마 그럴 겁니다. 내 기억에는. 그리고 이제 브라보 인디아, HM1 브라보 인디아, 최강의 OM님도 여기 화곡동이 아니라 김포공항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AM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지금 브레이크에 빨리 걸려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교진 고맙고요. 또 뵙겠습니다. HL3PH DS1 SSB. 예, DS1 SSB HL3PH입니다. 예, 얼른 식사하러 가시고 다음번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메모는 잘 해놔가지고요. 이어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형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DS1 SSB HL3PH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